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실제 C와 자바의 그 자료 구조와 라이브러리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 C는 이제 우리 그 구조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체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인 경우에는 이제 요 필드를 사용해서 클래스에다가 또 이 자료 구조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C 그 구조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구조체를 이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구조체는 뭐 다양한 자료형들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nt, 더블 또는 그 배열 이런 다양한 형태대로 그 멤버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나의 구조체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다양한 멤버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제 구조체 변수 선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조체에다가 뭐 값들을 저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뭐 예제로 지금 두 개를 교수님이 해놨습니다만, 실제 구조체를 그냥 넘겨서 그 구조체에 대한 접근들은 이제 그죠? 도트, 구조체 변수명 점 멤버명을 쓰면 바로바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주소를 넘겨서 포인트 변수로 받게 되면 실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 구조체에 있는 멤버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와 같은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 안에 필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필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자바가 실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자료 구조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마치 이제 C에 보면 이 구조체 스트럭트하고 좀 유사한 형태대로 여러 필드들을 우리가 막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뭐 int나 더블이나 string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student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놨다면 student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필드들을 막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드에 대한 접근 자체는 이제 점으로서도 도트, 점 필드명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우리 보안 문제 때문에 getter나 setter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로 사용할 클래스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다음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필드에다가 자료를 저장하고 꺼내오고 하는 용도를 쓰기 위해서 뭐 이제 실제 업무용 클래스라면 실제 이제 쓰기 위한 요 자료 구조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 생성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객체 안에 분명히 우리 정의했던 필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필드의 값을 가져올 때는 getter 메소드, 값을 저장할 때는 s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음 페이지에 교수님이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들어 놨는데 그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결국 C는 자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체, 즉 스트럭트라고 하는 구조체로 정의를 하고 그 안에 각각에 대한 다양한 자료형들을 멤버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로 뭔가 그 자료 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대한 멤버 개념으로 실제 필드들을 막 쭉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 자바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그 필드라고 하는 명칭을 그 현업에 가면 이제 멤버 변수라는 막 이런 용어를 막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유래가 결국 C에 있는 이 스트럭터 안에 있는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자바의 클래스와 필드, 그 다음에 게터와 세터 메서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각각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멤버에 대한 접근 부분은 일단 C 구조체인 경우에는 도트, 점을 붙여서 도트 방식,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로 받은 경우에는 화살표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바에 있는 클래스 필드는 필드에 대한 접근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점으로 하고 필드명 써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게터나 세터 메서드 방식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 보면 C에 있는 구조체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자바에서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많이 발전시켰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자바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인데 이걸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면 많이 이런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자료 구조용 클래스는 이제 어떤 용도로 지금 만들었냐면 DTO라고 하는, 즉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 즉 객체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 안에 있는 필드들을 이렇게 쭉 정의를 해놓고 이 필드에다가 전달하고 싶은 값들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면 또 받는 쪽에서 필요한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오고, 이런 방식으로 전달용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DTO 클래스, 즉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다 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DTO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필드 여러 개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문제로 이 필드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 getter 메서드, setter 메서드를 만들죠. 우리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부분들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getter, setter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용하는 것 중에서 교수님이 한 개 클래스의 한 개 메서드를 지금 샘플로만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우선 요 클래스는 실제 DAO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다. 즉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또 셀렉트를 통해서 조회도 해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들을 우리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즉 DAO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요게 실제 DB에 있는 요거 지금 예제가 지금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에 보면 지금 아이디 글 쓴 사람, 그 다음에 글의 제목, 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게시판 DB에서 실제 이와 같은 정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한 건을 셀렉트해서, 자, 그러면 DTO 객체에다 저장한 다음에 그 DTO 객체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실제 한 건을 담아서 보내주기 위해서 우선 여기 있는 DTO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보드 DTO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즉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클래스 변수에다가 이제 그 주소를 넣어 놓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매개 변수로 넘어온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시판에 글을 하나 셀렉트 했어요.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그 한 건을 다 이제 쿼리를 실행해서 읽어와서 지금 하나씩 읽어오면서 DTO 객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요 세터 메서드, set id, set username, set title, set content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통해서 DB에서 읽어온 실제 값들을 전부 다 DTO 객체 필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저장을 하고 나서 여기에 return board DTO라고 하는 객체를 바로 리턴을 해주면 지금 요 getDB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쪽에서는 요 필드에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 값이 들어간 객체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체, C의 구조체하고 자바의 클래스 필드, 그 다음에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는 DTO 개념으로 실제 운용하는 이 부분의 사례를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그 C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그 다음에 자바 API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내용이 많아서 교수님이 엑셀 파일에다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설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C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배포한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자바에 있는 어느 API가 이 기능을 하는지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매핑이 되지 않고 이제 자바만 또 특별히 좀 가지고 있는 이런 필드나 메소드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차례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C에서 그 stdio.h는 이제 실제 그 파일이나 아니면 입출력에 대한 이런 함수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파일 자체를 오픈하는 fopen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자바 쪽에 보면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읽는 용도다 라고 하면 파일 리더를 통해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저장, 라이트 할 거다 그러면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객체를 생성을 해주면 똑같이 fopen과 같은 동일한 파일 오픈에 대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다 쓰고 난 다음에 파일도 클로즈 해야죠. 이것도 파일 리더나 파일 라이트에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C에서는 이제 입출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맷, 즉 정형화를 시키는 부분하고 정형화를 시키지 않는 부분하고 좀 나눠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자바 쪽에서는 실제 이런 포맷화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포맷, 이 모니터, 키보드, 파일과 관련된 이런 그 포맷화하는 이런 구체적인 메서드들은 따로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포맷 입출력에 해당되는 요 문자열과 관련되는 요 s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C 라이브러리 함수 설명할 때 정수나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자바에서도 스트링 클래스에 보면 value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제 정수나 실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변환해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언포맷 입출력인 경우에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보냐면 문자 하나하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메소드를 제공해주지를 않고 대부분 문자열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하게 하고 대신 그 문자열 안에 들어가는 문자 단위로 걔를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메소드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문자 단위의 그런 메소드는 좀 자바에서는 직접적으로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get 캐릭터, put 캐릭터, 뭐 실제 get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 좀 있긴 있어요.
system.in.read라고 우리 자바 실습 시간에 뭐 교수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실제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그 문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키보드에서 한 번 쳤어요. 그러면 걔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실제 리턴하는 값은 ASCII 코드, 즉 int 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 한 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캐릭터형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메소드는 자바에 있긴 있는데 이거를 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나 키보드를 갖고 우리 문자열에 대한 부분, 이거는 우리 C 같으면 이제 계속 포메타해서 우리 스캔F, 프린트F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바에서는 실제 우리 화면에서 입력하는 문자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생성할 때 system.in을 매개변수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next line이라고 하는 스캐너 객체 있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실제 입력하는 문자 열 단위로 하나씩 우리 입력을 받았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자바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자열 단위를 이제 화면에서 출력하는 기능. 이렇게 우리 C에서 할 때는 대부분 이제 printf를 계속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자바에서는 뭘 썼냐면 system.out.println 메서드를 계속 많이 썼었죠. 그죠? 이 부분을 계속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파일의 문자열 처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C에서 fgetS하고 fpdes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 자바에서는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클래스에 있는 read, writ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제 파일에 실제 라인 단위로 읽거나 또는 쓰거나 이 부분들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우리 C에서 교수님 굉장히 빈도수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아토이, 즉 문자열을 정수로 만드는 거, 아토프, 그 다음에 문자열을 실수로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C에서 많이 빈도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 실제 문자열을 정수로 만드는 것은 파스 인테자 클래스에 있는 파스 인트, 그 다음에 실수를 문자열을 실수로 만드는 것은 더블에 있는 파스 더블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이제 C는 굉장히 동적 메모리 관리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한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말록이라는 메서드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거는 자바에서는 별도 메서드 제공이 아니라 바로 new라고 하는 연산장을 쓰게 되면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적 메모리 해제는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면 여기 자바에서는 JVM 자체 기능인 가베지 컬렉션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끝내고자 할 때 exi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C는.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제 exit라고 하는 메서드를 제공해 주는데, 요거는 이제 JVM을 종료시키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자바 쪽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있는 그 커맨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C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해 주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런타임 클래스에 있는 exec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뭐 C에 있는 문자 단위로 하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자바에서는 없어요. 이거는 뭐 필요하면 그 문자열에서 잘라서 가공할 수 있게 그런 또 별도의 메서드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C에 있는 이제 문자 단위로 소문자, 대문자를 바꾸는 부분이 있다면 자바에서는 문자열 단위로 소문자, 대문자를 바꿔주는
그런 메서드를 또 대응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C에서 보면 strcpy라고 해서 이제 문자열을 복사하는 이런 함수가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자바에서는 replac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 문자열을 샥 바꿔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자열과 문자열 연결하는 거 strca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실제 자바에서는 conca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도 문자열 연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문자열이 같냐라고 비교하는 strcmp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거는 equals라고 하는 또 메소드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strlen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것은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부분을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에 이제 math.h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면 많은 이제 수학식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매스 클래스 안에 들어가면 많은 수학식을 해결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은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자바는 current time millisec라고 하는 주로 우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동작할 때 얼마만큼 실행이 됐냐라는 것을 세밀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뭐 문자열로 변환하는 부분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기보다는 자바에서는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이 막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C에 있는 함수하고 좀 매핑이 되는 자바 쪽에 해당되는 클래스, 그 다음에 메서드들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의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직접적으로 매핑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하는 자바 API 부분을 나중에 뒤에 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자바 API에 있는 클래스들은 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들을 상속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그죠? 많이 쓰게 되는 그 메소드 자체가 그 equals, 즉 같냐, 객체가 같냐라고 비교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지만 다 이 클래스들을 다른 자바 API에 있는 클래스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실제 객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객체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문자열로 바꾸거나 하는 것에서는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메소드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서브 스트링이라고 실제 문자열 중에서 일부분만 잘라낼 때, 잘라내서 가져올 때 사용하는 서브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만 주면, 시작 인덱스만 주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주면 시작부터 끝 바로 전까지 문자를 잘라서 리턴을 해주는 유용한 클래스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요런 메소드들을 이용을 하면 아까 C처럼 뭐 문자 하나를 막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런 서브 스트링으로 특정 문자열 중에서 특정 문자 하나만 딱 잘라내서 걔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문자 단위로 처리하는 그런 메소드들을 자바에서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트링 중에 우리 많이 쓰는 트림,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잘라내는 트림 메소드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스트링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우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에 있는 문자열이 쭉 들어가 있으면 그 구분자를 가지고 그 토큰들을 하나씩 잘라내오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머 토큰스라든지 넥스 토큰이라든지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일자와 그 시간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부분은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불러서 생성한 다음에 그리고 toString을 이라는 메소드로 바로 호출하면 현재 일자와 시간을 이 문자열로 샥 바뀌게 됩니다. 자, 물론 이건 수업 시간에서도 보여줬지만 우리 한국 스타일의 이런 부분이 아니죠. 좀 아메리칸 스타일의 이런 그 일자와 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포맷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메소드를 또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렌더 클래스가 있었죠. 그래서 칼렌더 클래스는 특이하게 new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고 생성되어 있는 한 개만 있는 그 객체를 get instance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가져와야 되고요. 가져온다면은 그 안에 있는 각 필드, 연,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시, 분, 초, 요 현재 있는 그 모든 시간, 날짜와 시간이 여기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칼렌더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java.text 패키지 안에 있는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 생성할 때 실제 스트링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집어넣어 줄 수 있죠. 그래서 뭐 YYYY 슬래시 뭐 MM 슬래시 이런 식으로 포맷을 줘서 포맷 형태가 되어 있는 객체를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실제 데이트 타입으로 객체를 넘겨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문자열 형태대로 그 연월, 일, 시, 분, 초들을 포맷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컬렉션 프레임워크 중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어레이 리스트하고 해시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에 우리 자주 쓰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레이 리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 여기 꺽쇠해서 여기 표시는 제너릭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E라고 하는 건 엘리멘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스트링이나 인트나 아니면 클래스 타입이다.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를 보면 실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객체 하나 추가할 때 add, 그죠? 하나 가져올 때 get 메소드 대신 그 방에 몇 번째 인덱스냐라고 하는 건 파라미터를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어레이 리스트 각 방에 아무것도 없는지 isEmpty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 들어가 있다면 그 방에 몇 개가 지금 객체가 들어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가지고 해당되는 그 몇 번째 방에 있는 객체를 삭제할 때 remove 이렇게 메소드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시맵은 이렇게 얘도 제너릭 타입이에요. K, V니까 K는 키의 약자고 V는 밸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우리가 정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상 키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즘이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V,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정하기 나름인 거죠. 만약에 뭐 인트를 하고 싶든지 스트링을 하고 싶든지 아니면 특정 클래스 타입을 하고 싶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또 해시맵에 들어갈 때는 항상 키와 값이 쌍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품 메서드는 키와 값을 쌍으로 해서 저장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get 메서드는 실제 키를 파라미터로 해서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Empty 하면 키와 값이 모두 아무것도 없는지 지금 이것을 체크할 때 사용하고요. 자, 키셋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하면 set 타입이라고 해서 집합 타입으로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키와 값을 같이 다 이렇게 넘겨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교수님 좀 오타예요. 키셋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그 지금 저장되어 있는 모든 키를 셋에다가 담아, 셋 타입으로 담아서 리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메소드는 키의 건수, 지금 몇 개, 즉 키와 값이 쌍으로 쫙 들어가 있으니까 그 총 들어가 있는 건수를 리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리무브는 매개 변수로 키 값을 주면 주어진 키에 일치하는 키와 값을 삭제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 함수의 함수와 그 다음에 우리 자바 API에 있는 해당되는 클래스 및 필드 메서드들을 좀 매핑을 해서 교수님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